이번 달에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이번 달에는 진단비와 치료비, 설계사분들이 요걸로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요즘에 보면 오히려 진단비보다 치료비를 더 많이 홍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소식지만 봐도 네. 다 치료비 내용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진단비하고 치료비 네네. 어떻게 차이가 좀 날까요? 일단은 진단비, 뭐 예를 들어 암 진단비, 뇌혈관 진단비,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, 이런 진단비들은 일시금으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보험 특약이죠. 근데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,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, 뭐 약물, 뭐 수술, 이렇게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. 해당 행위를 했을 때의 가입 금액 1,000만 원 또는 2,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리는 그런 특약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단비와 치료비를 우리가 보험 설계할 때 어떤 걸 좀 우선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요즘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치료비의 경우에 네. 그 치료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치료인지 아닌지가 네네네. 되게 중요하겠네요. 맞아요.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저는 주요 치료비 좀 요즘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. 암 수술은 예전에 뭐 절개 수술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요즘에 비급여 수술이 워낙 많잖아요.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게 많아서 수술도 하고 만약에 약물 처방도 받았어요. 그럼 약물에 대한 것도 받고 중복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비해 치료비 특약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치료비라고 하면 표적항암, 맞아요. 약물 치료비 그 맞아요. 뭐 정도가 방사선 뭐 이런 이제 거. 좀 나오고 했는데 예. 요새는 대략 어떤 치료비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? 요즘에는 아예 항목 자체가 그냥 암 주요 치료비, 뭐 그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 이렇게 특약에 딱 정해져 있고요. 거기 치료비 안에 어떤 행위들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대표적인 게 암 주요 치료비는 수술, 방사선, 약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술이라든지 혈전 용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그때 1,000만 원 또는 2,00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죠. 예전에는 암 특약만 해도 막 20개 넘게 막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다 압축시켰다. 치료비가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진단비 외에 주요 치료비 같은 정도만 가입을 해놔도 그쵸. 웬만한 치료는 다 요즘에는 해당이 되겠네요. 그럴 수 있을 거예요.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뭐 중입자라든가 이런 음. 것도 다 거기에 해당이 가능한 맞습니다. 건가요? 중입자도 중입자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에 해당이 돼서 치료비 특혜 갖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요즘에는 암이 관리하는 질병으로 점점 돼가고 맞아요. 있다 보니까 네네네. 그렇게 따지면 진단비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네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끝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요 암 진단비 3,000만 원, 5,000만 원, 1억을 받아서 대출 갚는 데 많이 사용한대요. 그러니까 치료비에 전적으로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. 이 암 주요 치료비, 2대 주요 치료비는 정말 치료비에 쓰여질 수 있는 이유가 1년에 1,000만 원 또는 2,000만 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매년 나오거든요. 투병하는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진단을 받았고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비교적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치료비는 해당 치료를 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진단만 받았고 아무 행위도 없다 하면 나올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진단받고 치료 안 할 정도면 아, 굉장히 그럼요. 예. 가벼운 거 아닌가요? 근데 뭐 중대질병들은 거의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특약이 좀 그래서 핫한 그런 특약이죠. 그러면 궁금한 게 예.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신 분이 있어요. 좀 시간이 돼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추가 가입을 좀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단비 가입할 수 있는 크기도 크지 않았잖아요. 맞아요. 잘해야 3천 아니면 예. 2천 정도.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새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네.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치료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전 무조건 치료비입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정답은 없지만 진단비 예를 들어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2천, 3천이 대부분일 거예요. 그럼 진단비 받으시고 치료가 병행이 거의 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금액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설계하면 진단비보다는 치료비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건 맞거든요. 보험료가. 그러면 고객은 한 달에 5만 원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데 그럼 진단비 2천 또는 3천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매년 2천만 원을 치료받는 동안 받을 것이냐, 세 번만 받아도 6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같은 보험료이라면 그리고 이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이라면 치료비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나는 실비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? 이런 분들도 치료비를 가입해야 될까요? 그 말씀 엄청 많이 하세요. 현장 가서 상담하다 보면. 근데 이 실비는 거의 급여가 요즘 또 많이 잘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죠? 비급여. 비급여는 실손 청구했을 때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
있어서 내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 있으신 분들 당연히 병원비 나올 거고, 근데 내 돈 약간 20% 30%를 좀 채우는 형식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치료들이 대부분은 통원을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치료비 500 나왔는데 통원이니까 25만 맞아요. 원만 드려 이러면 참 맞아요. 애매해지니까 실손 있는 분들도 진단비보다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맞아요. 있겠네요. 예. 그러면 40, 50대 분들도 보험이 없는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, 네. 아니면 요새 경기도 좀 그러니까 해지한 분도 분명히 있을 네네네. 거고, 내가 실손만 있다, 다른 보험은 없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치료비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아주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. 실손 있으면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. 중요한 건 중증 질환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비보다는 진단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핫한 중입자 치료 연세대학교에서 받는, 이제 거기 실사례 환자분 이야기를 제가 블로그 카페에서 본 적이 있어요. 진단 받고 이제 중입자 치료를 예약을 하고 했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. 지하 4층 가서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인데 전부 전액 결제를 하라고. 그럼 과연 이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없잖아요. 이랬을 때 필요한 게 진단비죠. 치료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. 그럼 진단서는 발급받은 게 있으니 이걸로 보험회사 청구해서 일단 돈을 받아서 이 5천만 원 해결해 놓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. 실손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를 1번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한 2, 3만 원 정도 여유를 더 하셔서 치료비를 같이 해두신다면, 대표적인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약 다 하고 치료받고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, 그렇게 하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진단비가 거의 메인이고, 수술 같은 이런 치료비들은 서브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, 네. 이 치료비의 상대적인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지네요. 맞아요. 사실 저는 치료비 특약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보험회사 대체 팔 게 없어서 이런 거 내놨구나, 사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또 이 병원들의 치료 흐름을 보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아졌습니다, 최근에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네네. 실제로 궁금한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예,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설계사 분들조차도 도대체 어떤 거를 내가 더 포션을 많이 잡아야 될지 기준을 못 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, 네네네.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FP 파트너즈와 함께하는 이달의 네. 이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